이제부터 민폐 좀 끼치고 살겠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아가다니 너무 염치 없고 이기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본 결과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못하겠는 일은 남에게 맡기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도 괜찮은 인생.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감사와는 거리가 먼 이기적인 인생 같다고요? 아닙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감사합니다, 미안,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 같은 감사의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면 감사를 받은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솔직한 감사를 받으면 인정받은 기분이 들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쁘기 마련이니까요. 기분이 좋아진 그 사람은 당신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질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도움을 받는 데다 사랑까지 받는다니 이렇게 얌체같이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대단히 좋은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뜻대로 사는 일에 주눅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폐를 끼쳐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계속해서 미움받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어딘가에 누군가는 당신을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편이 당연히 좋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일찌감치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나 걱정을 날려버리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주최하는 심리 세미나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어쩔 수 없네 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내가 상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리 멋진 배우라도 또 인기 많은 아이돌이라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며 이웃집 아저씨는 시끄러워 라고 합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나토를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를 대접했더니 간이 싱겁다며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생 눈치 보며 살든 마음대로 하고 살든 어차피 욕은 먹습니다. 사람의 호불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합시다. 괜찮아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충분히 미움받고 있을 테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보고
그 불안감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안감이 사라질 겁니다. 만약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될까봐 불안하다면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쪽의 패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금한 돈을 다 써서 매일 밥을 못 챙겨 먹어도 괜찮아. 독거 노인이 되어서 외로워진대도 괜찮아. 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모두 병실에서 보내도 괜찮아. 모든 최악의 경우를 다 생각해 보고 나면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을 겁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럴 리 없어. 라며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 없어 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늘 불안함을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일을 실컷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안해할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분명히 무엇을 하든지 돈 내기를 아까워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에게 돈 내기를 아까워하고 그보다 더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는 않나요? 하룻밤인데 이런 좋은 호텔에 묵을 필요는 없어. 고속철 특실은 비싸니까 오래 걸려도 저렴한 걸 이용해야지. 옷은 정말 멋지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저렴한 옷이면 충분해. 위와 같이 생각하는 탓에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쓰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을 아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점점 낮추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점점 깎아먹고 아깝다라는 말을 자주 씀으로써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나서서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높은 연봉을 내어줄까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비슷할 거고요. 그게 싫다면 자신의 평판과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좀 더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신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에 돈을 쓰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과 사치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까봐 참았던 일이 있다면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의욕이 솟아납니다. 의욕이 솟아난다는 말은 즐겁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나답게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신에게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직업으로 하는 일에서도 올라간 당신의 가치에 걸맞게 많은 돈이 들어올 겁니다. 돈이 없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갖고 싶던 옷을 산다거나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취미활동에 투자한다거나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로 돈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말이죠. 당신이 이미 자유롭고 안정감을 느끼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돈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돈 때문에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없겠죠. 이미 자신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생이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 더욱 돈 버는 일에 목을 맬 수밖에요. 앞으로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곧 돈이 들어온다고 믿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에게 이미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돈이 없어, 부족해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는 나라는 사람의 전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을 통해 아무리 돈을 벌고 절약하는 노하우를 배우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전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화는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반대로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안도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는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뭔가가 있으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고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분명 돈에 대한 강박이 사라져서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며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불안해서 월급에 매달리고 돈이 들어와도 쓰지도 못한 채 모으기만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은 영원히 멈추지 않죠. 뭔가를 그만두면, 뭔가를 버리면 갖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까지 손에 들어옵니다. 모든 일에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관두거나 버리는 것을 무서워했는데 이 흐름을 직접 겪고 나니 별로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일을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히트작이 나오거나 계약금이 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흐름과는 전부 정반대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싫어하는 일이 손안에 들어있으면 좋은 일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손을 놓아야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세상의 흐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언제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일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참고 무리해서 일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재미있게도 이렇게 노력했던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어도 그 계획이나 목표를 뛰어넘은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일이 없어요. 즉, 목표를 세우는 일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매번 예상 범위에 그치고 말죠. 결말을 아는 영화가 재미없듯이 이런 일은 뭔가 재미없고 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반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냐고요?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제가 흥분되는 일, 하고 싶은 일, 가슴 떨리는 일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만뒀죠. 물론 이런 결정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고 남에게 미움받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미움받을 용기, 무시당할 용기, 실패할 용기, 과감하게 행동할 용기, 거절당할 용기, 잘하지 못하는 일에 뛰어들 용기. 최고의 자기중심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에는 몰두하고 그 외의 일은 최대한 그만뒀습니다. 그 후에 제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책이 산더미만큼 많이 팔리고 TV에서도 크게 다뤄졌으며 회사의 매출도 몇 배나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출간한 도서의 판매 누계가 300만 부를 넘어설 정도였으니까요. 이 모든 일은 제 상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한 채 싫어하는 일을 그만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엄청난 결과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인 불명의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꿈이 이루어질 때, 상상을 초월한 성과가 나올 때, 히트 상품이 탄생할 때, 큰 성공을 거둘 때 반드시 이 성공 법칙이 등장합니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일은 그만두고 일단 용기를 내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용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만두는 용기 말이에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실력이나 수준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믿는데 저는 그런 향상심은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식물에게 향상심이 있을까요? 식물은 향상심이 없지만 제멋대로 쑥쑥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와 머리카락, 손톱 같은 것들은 모두 멋대로 자라잖아요. 우리의 능력도 억지로 키워내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자랍니다. 사실 별로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보다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향상심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판단하죠. 아직 멀었어. 좀 더 필요해.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은 골치 아픕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행복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좀 더 놉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야망뿐입니다. 야망은 세계 정복처럼 살짝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즐거운 상상 아닌가요? 물론 이것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금 당신을 웃음 짓게 만드는 즐거운 일이라면 충분합니다. 슈퍼카를 사겠다. 수영장이 딸린 궁전 같은 집에서 살겠다. 등의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이어도 괜찮아요. 성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이제 됐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라고 말이죠. 그래야 향상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 자신을 책짓질할 뿐이죠. 자,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줍시다. 지금까지 혼자서 열심히 애썼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아. 아직 부족해. 뭐 어때요? 이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야.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잖아요.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인 것 같은데. 애초에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합격. 60점이라도 15점이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합격. 합격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두는 성공보다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좋아. 그냥. 고양이가 좋아. 그냥.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 그냥. 수다 떠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에 그냥이라는 말이 붙을 경우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해 득실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게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는 게 옳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음악이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나 계획 없이 남의 감정을 살필 필요 없이 그냥 그날그날 자신의 기분을 소중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봐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의 대답밖에 못하겠네요. 목표나 계획 세우기를 전부 그만뒀더니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더니 자연스레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대로 처리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의 엄청난 일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미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지금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편이 훨씬 좋겠네요. 가끔씩 삶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 자신에게 살아있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즐깁시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직 하지 않은 두근두근한 일을 찾아 떠나보세요. 결국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싫어하는 일을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재미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속마음을 전하는 첫 단계는 상처받았을 때, 기분 나빴을 때, 섭섭했을 때 자신의 기분을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상처 줬어? 이거면 일단 상대에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직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표면상의 감정일 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마주하고 확실히 상대에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나 답답하고 나쁜 관계는 더욱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속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 때문에 슬펐어. 조금 더 잘해주기를 바랐어.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비난받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반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어쩌란 거야 라며 정색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떨떠름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속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하면 싫다는 감정의 이유입니다. 싫은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 뒤에 생략된 말을 털어놓아야 비로소 속마음을 제대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하기입니다. 상대방을 주어로 표현하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 되어 또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니까요. 내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으면 무시당한 느낌이라 기분이 나빠.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느낀 안 좋은 감정들은 기분 탓이거나 피해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고 악의도 없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뢰가 폭발했을 뿐입니다. 결국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제멋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며 단순히 기분 탓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어쩌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 낮 시간에는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졌는데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 뭔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요. 라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내도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남편에게 밥을 차려줘야 한다거나 집안일을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 역시 묘하게 눈치가 보여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처럼의 친구들과 만남을 기대하며 외출하는데 남편을 챙겨야 해 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남편의 점심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야 집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남편은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직접 요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이미 식탁에 놓여 있으면 남편은 또 이걸 먹어야 하네 라며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일단 맛있었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맛있었어 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내는 앞으로 계속 그 요리를 해야겠네 하고 다시 한숨을 쉽니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렇게 서로 배려한답시고 자신을 참아가며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영원히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의무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 괴로워집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문화센터에 다니거나 동호회에 나가거나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나가세요.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에게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테니 당신도 당신 좋아하는 일을 해요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어쩌다 재미있는 일을 발견하면 남편에게 권해도 좋고 싫으면 딱히 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면 그 역시 마음 편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늘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쪽을 보며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부의 형태도 괜찮지 않나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계속 흔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 풀리는 일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는 법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자고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겁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정반대의 일이 많아서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참고 견디는 삶은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보세요.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1순위인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와는 반대되는 삶에 도전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내키지 않은 일을 무리해서 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 웃을 때는 몰랐는데 인생은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고 여유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